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갑자기 책을 읽다가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정한 주제입니다. 내용은 부부싸움에서 현명하게 이기는 방법. 사실 싸움에서 현명하다. 이 현명하다는 우리가 의식을 사용하는 건데 싸움에서 의식을 사용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지요. 우선 싸움이 시작됐다는 건 감정이 올라왔다는 건데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 거기서 컴다운 자제시키는 게 사실 이거는 나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움직이는 감정이 그렇다고 해요. 한번 올라온 감정은 그게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부싸움에서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싸울 일이 있으면 내 의식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을 지혜롭게 이기는 방법이 이건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터득한 지혜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 주제로 갑자기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주제를 정하면서 살짝 망설였던 이유는 어찌됐든 이 부부관계 싸움이니까 저희 부부의 예를 안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싸움을 했는데 어느 정도 어느 시간 한 50대 정도 되고 보니 아, 참 어리석었다. 어, 제가 이렇게 우리의 싸움을 보면, 여러분들 부부싸움 어때요? 부부싸움, 제가 유튜브에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무의식을 사용하지 말고, 무의식에 내 생각과 행동을 놔두지 말고, 의식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싸우면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저도 책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싸울 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돼요. 그렇다고 제가 100%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주 결심을 하면, 그래도 내 의식으로 생각했던 대로 그 싸움이 끝나고, 안 그러면 정말 감정이 먼저 앞서면, 우리가 인간이 감정이 먼저 앞서면, 그다음부터는 의식의 작동이 멈춰요. 이것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작동 원리,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의식으로 먼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 없다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술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제가 술을 안 좋아한 건 아니나 저는 술 분위기는 좋아해. 근데 남편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지금은 술 자체를 안 먹어요. 안 먹고 그 정도로 저희 남편이 술을 아주 자주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진짜 5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술을 먹고 실수를 안 한다? 본인은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술 마시고 온 날은 잔소리도 많고 또 본인의 술 마시고 난 다음에 패턴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에 항상 술을 먹고 오면 내 말은 안 하지만, 아니, 말도 했어요. 내 얼굴의 표정이 어때요? 말은 안 해도 표정이 좋다, 좋다, 안 좋지요. 그러면 그거를 남편이 읽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남편이 저한테 또 반응이 좋지 않지요. 제 표정이 그러니까. 그러면 반응이 안 좋으면 한마디 만약에 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제는 하지요. 거기에 반격을 가하지요. 이게 오늘 책에서 읽은 거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가 어쨌든 반격을 가한다는 건
저 사람도 지금 뭔가를 작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비유하면 돌이에요. 제가 돌과 저 사람이 제가 돌을 딱 던졌어.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라도 말도 했어요. 또 마셨어? 어? 빨리 일찍 자.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돌을 딱 던진 거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돌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긴 맞았어요. 근데 맞았는데 저 사람도 이 자기의 마인드, 감정을 뭘로 가지고 있다? 돌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돌을 딱 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마음을 흙으로, 부드러운 흙으로 가졌다면 내가 딱 돌로 쳤다고 해서 소리가 쨍그라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폭 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제 말을 듣고 그 사람도 무의식이겠지요. 돌처럼 마음을 그렇게 결심하니 내가 돌을 딱 던지는 순간 돌하고 부딪혀서 어떻게 해요? 항상 매번 똑같은 싸움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부부관계는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싸움이 싸울 수는 있지만 싸우다 보면 어디까지 가나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그렇죠? 들어서도 안 되는 말들을 서로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상처가 누구한테 간다? 우리 부부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가지요. 응? 아이들은 사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이 있대요. 그거는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우고 눈을 감고 싶다고 안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안 배우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내가 많이 보고 들은 게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유전자에 심어지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 약하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어디 싸우다 보면 그게 되나요? 그리고 진짜 결혼해서 뭐 적게는 5년까지는 그래 서로의 인격을 봐주면서 싸운다 하지만 진짜로 5년, 10년 넘어가면 서로의 인격을 생각할 그 감정이 거기까지 미치나요? 못 미치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어느 순간은 아니에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건 여러분들 이건 많이 들었지.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 달려 있다? 자기 자신. 그렇죠? 남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뭐에 달려 있다? 마인드. 마인드가 뭐다? 생각. 생각에 달려 있고 그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생각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온다고 해요. 결정이 진다고 해요. 왜요? 정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생각이 우리 삶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거기에는 부부싸움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그거를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확 들어왔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요? 아, 다음번에는 부부싸움 할 때 기존의 패턴과 좀 다르게 싸워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존에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드리면 내 감정, 기존에 옛날에 많이 했던 습관대로, 행동대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다시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싸움을 끝나고 나면 항상 똑같은 반응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끝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싸움을 계속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읽고 제가 싸움의 방법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의식을 사용해요. 그 사람이 오늘 술을 먹고 오신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오기 전에 제가 생각해요. 그래, 옛날 같으면 지금 제가 의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 그래?
이제 얼굴, 그래가 아니에요.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우선은 감정부터 나빠져. 옛날 같으면. 그리고 어떻게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다니 그 사람이 딱 오면, 그 사람이 지금 남편이에요. 딱 오면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애기 아빠가 그 상황에서 아무리 웃어도, 아무리 농담을 해도, 뭘 해도 제 얼굴이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져요. 그 전까지 제가 이제 오기 전까지 벼렸거든요. 그래, 너 또 오늘도 술이니? 하고서는 내 마음으로 벼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해도 나가는 말이 좋지 않아.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했겠어? 어? 어, 어쩔 수 없다. 여기서는 화 내지 말고 오늘은 그냥 조용하게 뭐라고 얘기해도, 알았어. 음, 이렇게 제가 미리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내 의식을 세팅을 해놨어요. 화내지 말자. 옛날에 했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얼굴 찡그리지 말자. 어차피 술은 먹었고 여기서 와서 내가 얘기하는데 좋은 결과가 없으니 그냥 조용히 잠 자게 그냥 조용히 들어가게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고 자극도 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그냥 뭐 그다가 방긋방긋 웃지는 않아요. 하지만 화내지는 말자. 그렇게 제가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결심을 해요.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생각으로 행복과 불행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무의식적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제가 책을 읽고 나서는 내 의식에 내가 그 다음에 할 행동, 생각을 미리 세팅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심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미리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왔을 때 그게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내가 심적 시뮬레이션 먼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와도 예전처럼 안 하고, 알았어. 알았어, 됐어. 들어가서 이제 자. 이게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요. 싸움이 안 일어나니까 내 에너지 소모도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 전에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한테 화를 냈지요? 그러면 그 화냈을 때만 내 감정이 멈추고, 그 다음에는 좋은 감정이 들어오나요? 아니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화가 난다, 안 난다? 나지요. 이게 그 사람이 오기 전에도 화나 있어.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화나. 그 다음날에도 화났어. 그 보면은 정말 짧게 잡아도 24시간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야, 제가요.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제 생각을 바꾸니까 제가 화가 나 있다, 안 나 있다? 화가 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쁜 시간도 없었지만 그냥 보통 평범한 시간들이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걸 해보니까 진짜 여기서 희열 같은 게 와요. 이게 되는구나. 어? 근데 여러분들 다 되지는 않아요. 항상 이것도 진짜 제 마음이 편하고 그래 뭐 오늘은 내가 마음을 내가 다스려 보자 그럴 때는 성공을 하는데 내 마음이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일이 많아가지고 몸이 힘들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만약에 싸움을 한 달에 두 번, 세 번을 해. 여기서 한 번만 지금 의식을 들여서 이렇게 줄여도 삶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니 그 에너지를 아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에너지를 덜 뺏기지요,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큰 계속 하기는 힘들어요. 왜? 우리도 내 몸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있는 습관들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의식을 이기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식을 조금 들이려고 하면 예전에는 화가 오랜 시간 났다면 그 화나는 시간을 또한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한테는 욕구, 자기 존중,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돼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아니면 기존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내가 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기존의 나와 다른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었고, 그거를 제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이 충만감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설령 우리가 시도를 해도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이게 그래도 여러분들 살면서 소소하게 계속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조그만 사소한 변화가 진짜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에 큰 이 마음적으로 큰 위로가 되고 이 공허함도 떨칠 수 있는 큰 충만감으로 채워지는 날들도 있어요. 저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 제가 아까 어떤 책에서 봤는데 딱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풀었잖아요. 결국에는 저 사람이 돌로, 돌로 내리쳐도 내가 돌의 마음이 아닌 흙의 마음으로 있으면, 평온하게 흙의 마음으로 있으면 돌도 치다가 계속 치다 보면 돌도 어떻게 해요? 마모가 되지요. 마모가 되고 부셔지기도 하고.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가 흙으로 그 사람 돌을 받아주면 그 사람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기가 잘못한 걸 뉘우치기도 할 수 있고, 또한 흙을 보고 내가 자기한테 한 태도, 반응을 보고 본인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는 부부간에 진짜로 저 사람하고 살지 않을 거면 돌과 돌로서 부딪히는 것도 부딪혀서 깨져서 그릇을 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 여성 배우자하고 살지 않을 게 아니라면, 그리고 가족을 위하는 거라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는 거라면, 그래도 뭐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로 내가 우위에 있고 싶다면, 또 자기 존중, 자아를 조금 더 낮게 조금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놓고 싶으면 내가 흙이 되고 저 사람도 나중에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조금 가지시는 것도 지혜롭게 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남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을 위하는 거고, 어찌 보면 남편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장은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어쩔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냥 같이 살면 어쨌든 내 가족이니까 남들한테도 아량을 베풀고 저기를 하는데 내 가족한테 그까짓 것 하나 못하겠냐 하고서는 그냥 그 심정으로 보드바치다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 싸워서 에너지도 낭비하고 가족들한테 안 좋은 분위기도 주고 애들한테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저, 그래, 어쩔 때는요,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요? 우리가 에너지를 들써도 되니까. 그리고 나쁜 감정은 오래 내가 안 가져도 되니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흙이 되어주는 거.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게 어찌 보면은
지혜로운 삶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흙이 되어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화나고 할 때는 박으세요. 하지만 결국에는 박어도 내가 내 가족을 박은 거고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상처가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남편하고 싸우면 상처가 돼요. 그런 말 하지 말걸.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라는 것도 후회라는 단어가 있는 것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인 것만큼 우리가 후회를 안 한다가 아니라 후회를 줄이는 삶 그 삶도 참 괜찮은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쵸. 이제는 내가 싸움에서 이긴다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우위에서, 그래, 어, 그래.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우위에서 그 사람을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 제가 이렇게 한 30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내가 30대, 40대. 근데 그것도 참 공평한 게 저만 회했다면은 슬플 텐데 30대, 40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아마도 그런 마음도, 저 같은 마음을 그때 3, 40대는 모르고 얘는 어느 정도 제 나이가 돼서 보니까 이 깨달음에 얘는 이치에 온다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3, 40대를 보면 그때 그 에너지 팔팔할 때 조금 더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좋은 데 쓸 수 있었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남편하고 싸우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썼는지 사실 그게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지 말 걸. 그냥 어쨌든 저 사람에 대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응? 좀 현명하게 싸움도 대처하고 부부간에 여러 가지가 있어도 현명하게 대처할 걸. 그런 후회들이 참 많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싸우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어, 그렇게 젊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는요 50대 되면 싸움이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 뇌 용량,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해력이 더 좁아져요, 여러분들. 이해력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싸움요? 진짜 많이 해요, 주변 봐도. 그런데, 아니, 저는 요즘에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싸움은,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의식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거. 그게, 내 가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과 저를요.